3.1혁명 106주년 기념 명락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누리호. 예, 누리호.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수상해요. 누리호가 수상해요. 그냥 로켓이 일반 로켓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워서 쏘면 로켓, 눕혀서 쏘면 미사일.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수상해요. 예. 자, 오늘은요. 예, 고구마 제로 재밌는 거예요 오늘도. 예, K 방산 원조는 포방부. K 방산은 뭔지 아시겠죠? 방위산업 원조는 포방부입니다. 포방부가 뭔지 아십니까? 포방부. 어허. 예, 이래서 준비했습니다. 포방부는요 화포와 국방부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포가 더 먼저예요. 국방부에서 뭐 국포부, 뭐 국화부가 아니라 포방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은 국방보다 포가 먼저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포의 나라입니다. 포.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어보셨죠? 예.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나라는 무려 세계 4위의 화포 기술국입니다. 세계 4위의 기술이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1등 미국, 2등 독일, 3등 러시아, 그리고 우리. 밑에는 프랑스, 영국,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인도 등등. 우리나라 화포 기술이 세계 4등이라고요. 예, 이게 2024 국방과학 기술 조사서에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 세계 4위. 기술력 말고 그러면 세계 화포 전력은 세계 1위. 우리가 세계 1위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한국이 포병전력 세계 1등. 여기엔 약간 슬픈 소식도 있어요. 왜 1등이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그 문재인 정부 때 풀렸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하고 싸울 때 미사일이 사거리 때문에 온 나라가 뭘 쏴야겠어요? 포를 쏴야지. 예. 자, 상식적으로 쏴. 넌 조용히 해. 넌 조용히 해. 자,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포가 K9이라는 포거든요. 사거리가 몇 킬로 될까요? 사거리. 예, 40km입니다. 기본이 40km. 40. 이거 애가 아니에요. 40km면 여기서 서울 개성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분에 대충 빨리 쏘면 4-5발. 1분에. 그러니까 뻥뻥뻥뻥뻥 쏘는 거예요, 계속. 그 지역이 초토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미쳤어요. 포에 날개를 달았어요. 로켓 말고 포에 포탄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100km 날아가는 탄을 개발했어요. 우리나라는 포에 미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요 K9 자주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K9 자주포가 예, K9 자주포 세계 시장 절반 휩쓸었다. 독일, 프랑스, 중국 앞질러. 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니까 2017년도에 이미 자주포 점유율이 48%였어요. 근데 현재는 50 몇 프로. 이거 그 비밀이어서 정확히는 얘기 안 나오는데 50 몇 프로 된답니다. 자, 우리나라 포방부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포방부가 되었는가? 우리나라는요 수천 년을 이어온 수비전략 화력지상주의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저주받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예, 그렇죠? 하나같이 강대국이죠. 예,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짱깨 나라. 인해 전술 무조건 그냥 몇십만, 몇백만의 기본인 나라가 있었고요. 기마병으로 유럽까지 쓸어버린 몽골. 그리고 바다에서 치고 빠지는 새끼들. 일본.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뭐 영국 같은 놈들. 그 천조국, 세계 식민지 패권국들이 우리나라를 안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나마 국토의 70%가 산지라서 다행입니다. 그 추워서 다행이에요. 뭔 소리냐?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 보면 다 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읍성도 몇 개 있지만 다 산성이에요. 다 산성이. 계양선에도 산성 있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다 산성으로 들어가요. 자, 우리 계양산 옆에 있잖아요. 계양산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근처에 있는 논 있잖아요. 다 태우고 들어가요. 저기 저쪽에서 이제 뭐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는 식량을 거둘 수 있는 거 얼른 거두고 다 태우고 들어가요. 성으로. 그래서 성에서 뭐예요? 농성이라는 걸 합니다. 성에서 성 쌓고 들어가서 겨울까지 대포 쏘고 활 쏘며 버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쟤네들은 우리나라 겨울 혹독하잖아요. 여러분 임진왜란의 기록에 보면 일본식 기록에 보면요.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고 그 당시 온도는 무려 영하 3도였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얘네들이 안 당해본 거예요. 그렇죠? 영하 3도면 우리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런 나라예요. 산 많고 추우니까 쳐들어와도 겨울까지만 버텨. 이런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 쌓는 기술 세계 최고. 화살 우리나라 양궁 세계 최고. 포 쏘는 거 세계 최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자, 세종대왕 신기전 아시죠? 신기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화살처럼 보이지만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한 번에 100발을 쏴요. 오우 무섭죠. 그리고 세종대왕이 신기전은 무려 700대를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로켓포 700개예요. 세계 최강의 전력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문종, 예, 태정, 태세, 문, 그 문, 일찍 죽은 문 위약했다 생각했잖아요. 문종은 세종 할아버지의 머리를 물려받았나 봐요. 직접 화차, 신기전보다 더 발전된 대포를 설계했어요. 문종이. 예. 왕이 대포 설계하는 나라. 예. 이게 그래서 현재에서 지금 고증에서 새로 복원한 신기전 발사하는 모습이에요. 적군이 생각해 보세요. 중국 보면요. 100만 대군이 활을 쏴요. 100만 개 쏘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신기전 100대만 있으면 한 번에 10,000발이 나가요. 예. 그렇게 합니다. 니네는 머리빨로 해결하니 우리는 과학기술로 해결해.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이순신 장군 제가 몇 번 했었죠. 예. 해상전을요. 그 당시에 해전은 어떻게 하느냐. 배에 일본 같은 경우 배에 사무라이를 가득 실어요. 배에. 그리고 배에 가서 붙어. 그리고 넘어가. 백병정을 하는 게 그 당시에 해상전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왜? 우리나라 포 좋은데? 아니야. 포로 배를 뿌게. 그래서 전함. 왜 우리나라 전쟁 나면 성에서 대포 쏘잖아. 우리 전함을 성처럼 튼튼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 대포 달아. 그게 판옥선에다 대포 단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같이 대포 쏘고 막 뛰어들어. 그래? 그럼 뚜껑 달아. 그게 거북선. 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해상 전투를 대포 주도로 만든 영국의 넬슨 제독, 미 대양 함대에서 그 교본으로 삼는 게 바로 이순신 장군님의 전술. 예. 우리나라는 포에 미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은데 조선 후기 가면서 점점 과학기술에 대해서 등한시해요.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쳐요. 동학 농민혁명 때 삼남지방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 동학 농민군이 일어나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충청도 우금치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민비년이 일본 군대를 불러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게틀링포라는 그 세계 최초의 기관총 분당 뭐 100발 1000발을 발사한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들 15,000여 명을 학살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과학기술을 등한시했던 결과예요. 이때 우리 동학 농민군은 뭐 들고 있어요? 죽창. 삽도 좋은 거예요. 앞에 써달렸으니까. 죽창. 그리고요, 더 슬픈 이야기.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군인들은 다 수첩을 갖고 다니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하가 얼마 전에 유해 발굴단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땅 팠대요.
근데 그 당시 최초에 발굴된 유해들에 보면 수첩에 꼭 이런 말이 적혀 있었대요. 우리도 탱크 아니었어요. 땅크. 우리도 땅크 한 대만 있었다면. 우리도 땅크 한 대만 있었다면. 조선이 끝나고 대한제국 끝나고 이승만 정부 때 뭐 개치랄 떠니까 우리나라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당시에. 근데 북한군은요 탱크 여단이 있을 정도로 예 그걸 밀고 내려오니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게 그 당시 6.25 당시 중위였던 이대용이라는 분 자주포도 처음 봤대요 실물로. 여러분 자주포가 뭔지 아십니까?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인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탱크하고 자주포도 구분을 못했대요 당시 중위가. 그래서 탱크만 보면 무조건 도망갔대요. 왜냐하면 그때 로켓포가 2.36인치 아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어깨에 메고 쏘는 총 그 로켓포 있죠. 그건 탱크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때 6탄 10용사라고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큰 박격포탄을 가지고 박격포탄을 쏠 대포가 없으니까 그거 폭탄을 끌고 탱크나 적 진지로 뛰어들었던 6탄 공격을 했던 우리 영웅들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이렇게 우리가 한때는 세계 최고의 포민족이었는데 조선 후기부터 정치가 썩고 나라가 썩고 과학기술 등한시하고 다 등쳐먹고 꿀 빨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제시대 6.25 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제 우리는 포 이렇게 됐습니다. 해방 후 6.25 끝나고. 자 먼저 여기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탱크 아시죠? 탱크. 여러분 탱크 많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봤던 탱크의 반은 다 자주포예요. 먼저 탱크는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전차예요. 전차. 자 여러분 종이 2개에 찰칵 찍는 거 뭐라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스테이플러예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호치키스라고 부르죠. 그걸 처음으로 만든 회사 이름이 호치키스였거든요. 이 전차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잘 만든 나라가 영국이었고 영국에서 그거의 이름을 탱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탱크는 좀 고용사가 돼버린 겁니다. 자 탱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무한궤도 있고 포 달려있고 얘 역할은요 최전방 돌격 공격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적 진지에 가서 막 밀어붙이고 몸으로 밀어붙이고 포 쏴서 적의 뭐 기관총 진지 다 부셔버리고 이런 역할이에요. 직사포 가능하고 되게 빨라요. 시속 한 80km까지 나가요. 되게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근데 포신이죠. 포신이 짧아요. 비교적. 얘는 멀리 쏠 필요가 없어요. 최전방에서 적의 진지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게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요 포신이 길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야 저거 저러다가 저 대포 포신 부러지겠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자주포예요. 다 이게 우리나라 K9입니다. 이게 바로 최후방에 얘는 후방에 있어. 후방에 있어서 적의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 적을 때리고 2번이 탱크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되게 자주포예요. 그리고 근데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생긴 게 또 있어요. 장갑차. 뭐 다 똑같이 생겼네 이제는. 그쵸? 근데 장갑차의 용도는 뭐냐? 최전방 돌격 서포트 하는 놈이에요. 얘는 되게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몸빵에서 달려가고 이 안에 보병 11명 12명이 타요. 그래서 수송하는 거예요. 최전방에다가. 그래서 자주포가 1번 쏘고 2번 탱크로 가서 막 뭉개고 있으면서 얘가 가서 다 보병들 사람들 토해내면 가서 끝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육군의 기본 전술이에요. 자 계속이요. 우리나라 포방부 역사 갈게요. 먼저 105mm 똥포. 예, 우린 똥포라고 불러요 보통 다. 왜냐? 쏠 때 똥 소리가 나요. 물론 똥이 아니에요. 땅이 울리는 똥이에요. 되게 커요.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105mm 견인포 받아서 제가 운용합니다. 자, 견인포 말 그대로
덤프 트럭이 견인해서 가는 포예요. 자, 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1번 고정포. 성벽 위에 박아놓고 쏘는 포예요. 이해되시죠? 배 위에 박아놓고 쏘는 포, 고정포. 2번 견인포. 이렇게 다른 차로 끌고 다니면서 쏘는 포. 3번 자주포.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주포는 탱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탱크보다 포가 길어요. 이제 좀 구분되시죠? 네. 그래서 이 견인포, 105mm 견인포를 우리나라에서 받아 썼어요. 언제요? 6.25 때.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예, 70년. 근데 지금도 이거 써요. 지금도 써요. 이렇게 쏘는 겁니다. 차로 끌어다 놓고 사람들이 쓰는데 얘네들을 포병이라고 불러요. 예, 모든 병과 중에 제일 불쌍한 애들입니다. 왜 불쌍하냐? 총 자주포 하나당 6에서 8명이 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포 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 포 다리 있죠. 포 다리를 벌려요. 여기 땅을 파고 포 다리를 벌려. 근데 포 다리 하나당 900kg. 그리고 포가 뒤로 밀리면 안 되잖아요. 포가 뒤로 밀리면 안 되니까 요거 삽 같은 거, 요거를 발톱이라 그래요. 발톱 하나당 50kg. 이걸 다 사람 손으로 옮겨요, 지금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망치질해서 해머링해서 뒤로 안 밀리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철조바퀴 뒤로 안 밀리게 지금 말뚝 박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뭐한 다른 포병 막 계산하고 있어요. 각도를 몇으로 써야 돼, 방향 어디야, 막 계산하고 있어요. 그거를 얘네한테 불러줘요. 뭐 어디 뭐 몇 도 이렇게 막 불러줘요. 그래, 알았어 하고 가서 이제 보세요. 이제 뭐 하나. 이거에 제키예요, 제키. 옛날에 그 차, 여러분 차 올리는 거 있죠. 이게 6톤이에요, 이 전체가. 자주포가 6톤인데 6톤짜리를 둘이서 제키로 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예, 여봐, 미쳤지 지금. 이렇게 6톤짜리를. 예, 애들도 힘들어하잖아 지금 이렇게. 예, 이걸 자키뜨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쌍한 놈들이에요, 진짜 포병. 예, 그리고 이제 자키 이제 힘들어서 못 뜨고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벨벨거리고 있어요. 이게 견인포예요. 봐, 6톤짜리가 지금 바퀴가 들리고 있어요, 점점. 예, 완전히 바퀴가 땅에서 들려야 돼요. 예. 아유,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 제. 네. 그런데 수화도 포병입니다. 아, 다행히 견인포는 아니라 자주포병이에요. 그나마. 자, 그리고 막 올려요. 이제 돌려. 예, 각도 올리는 거야, 위로. 각도 들어 올려 이렇게. 그리고 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연락에 돌리고 있죠, 진짜. 예, 6톤짜리를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 올린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발사합니다. 이 발사하는데 이게 한 30km 날아가요. 30km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면 반경 50km에서 다 죽어요. 50m. 예, 한 발당 50m. 이게 견인포입니다. 견인포. 자, 그리고 보세요. 한 발 쏘면 또 장전해야 되겠죠. 장전하는데 한 발 쏘고 장전하는 포탄 한 개당 대충 50kg. 예. 그거를 두세 명이서 들고 또 장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개고생을 합니다. 이게 견인포예요, 견인포. 예. 자, 이거 50kg짜리 이거. 예. 둘이 들어, 둘이. 예. 또 내려, 또. 이렇게. 아휴, 얼마나 불쌍해요. 자, 이렇게 불쌍했는데 우리나라 어떤 민족이라고요? 포의 민족. 가만두지 않아요. 2011년 60여 년간 사용한 105mm 똥포를 5톤 트럭에 달아볼까? 군용 2톤 반 말고 5톤 트럭, 군용 트럭에 달아볼까? 성공했어요. 그거의 모델명이 풍익. 자, 이겁니다, 바로.
단 3명이서 아까 그 대포를 트럭 뒤에다 다는 거예요. 단 3명이서 쏴요. 얘는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이에요. 좌표 입력하고 거리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예, 105mm 포를 이렇게 달았어요. 요거 배당 가격이 약 10억. 얼마 안 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외국에서, 특히 가난한 나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막 산악 지역이고 길 어려운 데 있죠. 그래서 포 끌고 다니기 힘든데, 근데 이렇게 5톤 트럭에 포가 한 대 실려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완전 자동화. 그리고 얘는요 CG 모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CG 모드 잘 모르시죠? 게임을 아는 분들은 CG 모드를 아십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보면요 탱크가 갑자기 땅에 딱 박아요. 그리고 포를 쏘거든요. 얘가 그게 돼요. 자,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 있죠. 포탄. 이게 전 세계 1위예요. 340만 발. 포탄이 너무 많아. 포탄이 너무 많아요. 340만 발. 근데 지금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105mm 견인포는 그거 끌다가 애들 죽어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왕 포탄이 많으니까 뭘 만들자? 자동화하자. 그래서 트럭에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또 팔아먹고 있어요. 전 세계에다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되게 큰데,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옛날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러시아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토가 우리를 구해준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위, 뭐 군사 무기 개발 이런 걸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트럼프 저 새끼 개새끼네? 답이 나온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침공 당했으면 미국이 적극 개입해서 압도적 화력으로 러시아랑 싸워줄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줘요. 얼마큼 도와주냐? 죽지 않을 만큼만. 그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줘요. 그래서 미국은 뭘 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최첨단 무기들 실험을 하고요. AI 실험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옛날 무기들 있죠. 재고 떨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본 거예요. 유럽 나라들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우리도 무기 사자, 방산하자 그러고 있고요.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105mm 똥포는요. 이게 지금 개발된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디다 있고 또 어디나 이 탄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한국이 그걸 여기 달았다고? 그걸 자동화 시켰어? 우리 주세요 하고 지금 10개 나라에서 협상 중이에요. 싸니까. 근데 여기 또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이 105mm 똥포를 트럭에 다른 거 이름이 뭐라고요? 풍익.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전에서 지금 배치된 모습인데 여기 기관총도 달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이사하는 크레인 보면 있잖아요. 사다리차 땅에 딱 내리죠. 그거 달았어요. 그거. 안정하게 쏘라고. 옛날에는 900kg짜리 사람들 셋이 더 벌리고 해둔 걸 이제 기계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전자식으로. 완전 쉬워졌죠. 사람 셋이서 널널하게 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풍익 중령님이에요. 예, 1950년 6월 26일 날 50년 6월 26일 의정부 전투에서 순국하셨어요. 그의 나이 24살이 5살에 북한군이 생전 처음 보는 땅크 여단으로 밀고 들어와요. 탱크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류탄을 던져도 안 되고 철조망을 해봐도 안 되고 박격포를 쏴봐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당시에 이 105mm 똥포 있었다 했잖아요. 이거 105mm 똥포는 가까운 데 쏘는 거 아니에요. 멀리 쏘는 거예요. 한 15km에서 30km 사이 쏘는 거예요. 근데 탱크가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 김풍익 소령님이 곡사포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야 뒤에 들어. 뒤에 그 다리 있잖아요. 아까 900kg짜리 그거를 병사들과 다 같이 들었어요. 뒤에를. 들으니까 포가 직선이 되죠. 직사로 되고 나무로 다 가려놓은 거예요. 나무로. 적 탱크가 지나가는 순간 제일 앞에 탱크를 그렇게 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쏘면 적 탱크에 다행히 그 캐터필드 있죠, 무한궤도 바퀴, 거기에 맞은 거예요. 다행히 바퀴가 고장 났어요. 근데 탱크 앞 탱크가 고장 나니까 뒤에 있는 탱크들 움직여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다 스톱했어요. 근데 저 수풀에서 포가 왔네. 근데 여러분 아까 포 보셨죠? 다 다리 벌리고 포 반동으로 밀리니까 땅에 고정하고 말뚝박고 하잖아요. 근데 포 뒤를 사람이 들고 있었다고. 뒤에 든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어요. 포에 깔려서. 그리고 뒤에 있는 탱크들 움직이지 못하죠. 하지만 앞차에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포는 쏠 수 있잖아. 탱크 포탑이 일제히 그곳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 개 부대가 다 죽었고요. 전멸했고. 그런데 이 김풍희 중령님의 이 아이디어 하나로 북한군 탱크를 6시간을 저지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공훈장을 되게 많이 받으셨고 정말 목숨으로 그 열악한 장비 가지고 목숨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이에요. 저 이거 하면서 너무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이 새로 개발된 이 차 이름을 풍익으로 했어요.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예. 자, 그리고 이제 155mm. 105mm는요. 105mm는 그 아까 트럭에 달았죠. 155mm 포는요. 예, 똑같아요. 전 세계 포는 이 두 개가 거의 표준이에요. 105mm, 155mm. 이 포는 어떻게 할까? 얘도 차에 달아볼까? 아니야, 차가 짜부나. 너무 무거워요. 차가 짜부나? 안 돼. 좋아. 이게 미국의 자주포 뭐 에이브람 어쩌고저쩌고 M 몇을 우리가 가져다가 라이선스 생산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설계도 받고 우리가 돈 주고 우리식으로 만든 거. 그게 K55예요. K55. 이게 약 한 3, 40년 됐어요. 예. 얘도 똥포에 가까워요. 똥포에 가까워요. 안 되겠다. 그리고 얘는요. 자주포가 움직일 수 있죠. 속도가 시속 20km가 날까 말까예요. 쏴야 몇 킬로 나냐 이거? 40km? 40km에 밟아봤어? 그래. 그거는 많이 개량했나 봐요.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20km도 안 나왔어요. 안 되겠다. 자, 우리나라 리버스 엔지니어링 아시죠? 물건 받아서 뜯어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 우리 로켓 잠수함 다 그렇게 개발했잖아요. 탱크 못할 쏘냐? 플레이. 그래서 1990년에 자체 개발을 시작합니다. 2018년 K9A1 실전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11개 나라에 1,300여 대 이상 수출이 돼 있어요. 현재. 그리고 금액은 잘 안 나오는데 대충 10에서 20조 원 사이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반도체 수출 이게 더 많아요. K9 하나 판 게. 그리고요. 자, 이게 K9이거든요. 포가 어때요? 정말 비정상적으로 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뭐 미쳤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보세요. 튀르키예에 300대 팔았고 폴란드에 120대, 인도에 100대, 핀란드에 다시 40대, 노르웨이 24대 뭐 등등등 팔고 폴란드는 우리 또 좋아요. 재구매 의사 있어요. 또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아대요. 그리고 최근에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다 뭘 만들었냐? K9 유저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K9 사간 나라들 다 모이세요. 자, 업그레이드 팩 나왔어요. 설명해주고. 요 탄 좋죠. 요 탄 새로 나왔는데 한번 써보시죠. 자, 샘플로 드릴게.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면 K9이 인기인 이유가 뭘까요? 1번 가성비입니다. 비슷한 스펙의 경쟁 모델의 3분의 1밖에 안 해요. 75억 정도. 되게 싼 거예요. 여러분 탱크 하면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듣기로는 독일이죠. 독일의 펜저파스트가 제일 좋다고 했거든요. K9이 그걸 이겼어요. 성능으로. 근데 가격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최고급 성능. 예, 빠른 사격 시간, 3명만 타면 돼. 기동성 등등 또 빨라요. 시속 70km까지 나와요. 밟으면. 그리고
이게 바로 K9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그 추운 땅.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자 우리 탱크 삽니다. 가격 제시오 불렀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계셨어요. 자 실전 테스트합니다. 탱크 한 대씩 시제품 샘플 보내주세요. 그래서 6대의 탱크가 왔어요. 각 나라에서. 이 새끼들이 지네 나라 제일 추운 데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 시동 거세요. 다른 나라 탱크 푸릉푸릉 시동 안 걸려요. 그래서 막 녹이고 토치 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K9 바로 시동 걸려요.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 데프리카 대구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뭐 40도 우습죠. 그렇죠? 대구. 우리나라처럼 추울 때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영하 30도 우습잖아요. K9은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들었어요. 예. 정상 작동 범위가 영하 30도에서 50도 사이. 즉 전 세계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요. 남극에서도 작동하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서도 작동하는 게 K9입니다. 그래서 인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전차가 좋으면 뭐해? 시동이 안 걸리면 끝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K9을 잘 사가요. 그리고 또 하나 아픈 역사가 있어요. 아프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 패키지로 잘 팔죠. K9도 그렇게 팔아요. 여러분 혹시 대게 프린터 있습니까? 대게 프린터? 프린터 얼마 합니까? 네. 좋아요. 잉크는요? 예. 우리나라 프린터가 그래요. 프린터는 뭐 거저 주는 데도 있어요. 싼 거는. 잉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소모품이. 다 그렇죠. 여러분 정수기 그냥 설치해 주죠. 월 2, 3만 원에 필터값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우리나라 그렇게 장사한 거예요. K9은 그냥 본전에 팔아요. 근데 여러분 자주포만 팔면 뭐해? 뭐가 필요하죠? 탄이요. 네. 탄약 근데 니네 그거 50kg짜리 손으로 나를래? 탄약 운송차도 같이 팔아요. 얘는 K9 뒤돌아다니면서 K9에다 뒤에서 탁 꽂으면 자동적으로 탄이 팍팍팍팍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K10. 그리고 야 니네 그거 정비하려면 우리나라까지 올 거야? 우리가 거기다가 정비소 세워줄게. 정비창을 팔고요. 니네가 만들고 싶다고? 라이센스 생산해. 그래서 K9을 기반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해요. 그리고 야 K9 보니까 되게 잘 나가는데 이거 꼭 이렇게만 써야 돼? 이걸로 비행기 못 잡아? 야 잡을 수 있어. 해봐. 그래서 K9을 위로 쏴서 비행기 잡는 대공포로 써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 팔아먹어요. 지금까지 수십조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뭔 소리냐? 이게 실제 전쟁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연평도. 이명박 정부 때 북한에서 연평도로 포를 쐈죠. 이때 K9 여러분 자주포는요 보통 6대가 세트로 움직여요. 근데 이 중 2대가 정비 대상이었고 정비하고 있었고 4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맞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3대가 즉각 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사자 2명, 북한은 10명.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게 얘 한 대 맞았잖아요 지금. 자주포 한 대 맞았어요 얘. 한 대 맞은 애를 보통 포는 한 대 맞으면 끝나거든요. 한 대 맞은 애를 얼른 긴급 수리해서 30분 만에 반격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대박인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 사람들이 K9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앞에 장갑이 장갑이 되게 두껍대요. 그래서 맞으면 또 빨리빨리 정비할 수 있게 만들어놨대요. 연평도 포격전에서 피격을 먼저 선빵을 맞고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반격을 했다고요. 이런 포는 원래 이게 불가능해요. 아까 여러분 자주포, 견인포 보셨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벌리고 막 하잖아요. 그 중에 몇 명만 죽어도 그 포 못해요. 그리고 한 대 맞으면 일단 포가 삐뚤어져가지고 못 쏴요. 근데 자주포가 막 선빵 맞았는데 또 때렸다고? 난리가 난 거죠. 외교적 부담이 적어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미국 무기 살려면 되게 까다로운 거 아세요? 이 새끼들이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컴퓨터 사면요 컴퓨터에 라벨 붙여놓고 개봉 시 AS 불가 이런 거 있죠.
그걸 다 해놔요. 모든 거에 다. 그리고 미국 무기는 AS를 꼭 지네 나라로 와서 하래요. 아, 배송비가 더 비싸.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니야. 우리가 가서 해줄게. 출장비만 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쟤네 중립 같은 나라 가서 싸게 사오면 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포방부의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움직이면 대포를 달자. 움직이는 물건에는 다 대포를 달자. 대포가 있으면 움직이게 하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그리고 팔자. 그리고 팔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팔자. 전쟁 무기를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그리고 팔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탱크를 어디서 가서 만들다 옛날에는 독일 새끼들이 찐따를 걸었어 우리한테. 야, 니네 그거 K9 부품 중에 그거 밖에 있는 거 달린 거 그거 엔진 달린 그거 우리 거잖아. 야, 안 돼. 수출 제한. 또 우리나라가 K9을 그래서 UAE에 못 팔았어요. 독일이 억장을 놔서.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 괜찮아. 자,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하자. 중소기업 다 모여. 우리가 뭐 실력이 없냐? 만들자. 예. K9 국산 엔진 폴란드 크랍 자주포에 탑재. 독일산 엔진 대체. 예. 올해 성공했습니다. 근데 한다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덕분에 우리나라가 방산 강국이 됐고요. 그거 덕분에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4대 방산업체 있어요. 내년도 계약 물량만 100조입니다. 내년도 꼭 계약 물량만 4대 방산을 말씀해드리면 또 종목으로 찍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알아보시고 네. 네, 뭐 알아서 알아보세요. 내년도 100조입니다. 근데 지금 다 줄 서 있어요. 워낙 싸고 잘 만드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계 전자 미래가 밝습니다. 예. 우리 애들 그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나라 반도체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방산에 더 많이 팔아서 이익 남기고 있다니까요. 그런 걸 언론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